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표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2017년 4월 29일 토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특이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기수로 활동했던 박시천 기수가 기수 면허를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좀. 왜냐면은 기수로서 좀 사실 한동안 유명무실하게 좀 파이팅 좀 해주고 저기 할 줄 알았는데 본인과의 싸움에서 아무래도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거예요. 그 박시천 기수에 대해서 얘기 좀 들은 게 있나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얼굴 보고 서로 뭐 얘기를 좀 나눴던 박시천 기수인데요. 뭐 제가 또 얘기해봐야 또 제가 또 긁어 부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마사회 근데 뭐 예상가 할 줄 알았더니 예상가는 안 하고요. 마사회 저기 교관으로 가는. 그래, 교관으로 취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된 것 같아요. 뭐 마사회 보면 한 5급 정도 월급을 받고 한다고 그래요. 사실 좀 안타깝죠. 뭐 마지막 경주들 두 개 하나는 낙마를 했고 하나는 금비둘린가 난방했고 하나는 또 꼴찌로 왔고 그 전에는 4차기인가 한번 왔죠. 그렇게 하고 끝을 냈는데 요 기수 전에 먼저 옷을 벗은 기수가 유재필 기수죠. 그렇죠. 유재필 기수도 자진 반납했는데 이 부정에 연루돼서가 아니고 지금 본인의 길들을 찾기 위해서 유재필 기수는 이제 예상가로 또 데뷔했습니다. 유재필 기수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뭘 저녁을 좀 한 끼를 좀 건하게 사줘야 될 그런 기수인데 제가 어렸을 때 좀 한 마리를 갖고 들어와줘서 고배당으로 한 마리를 갖고 들어와줘서 제가 그 기수한테 좀 신세를 좀 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상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잘 되길 기원하겠고요. 뭐 부정으로 나온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 경마 시작 전에 우선 박정희 위원 포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해볼까? 이번 주가 이제 월말인데 조교도 새벽에 정말 열심히 받고 서울 경마 보니까는 혼전들이 많고 조교 내용 변화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성원이 섭섭하니까 성원이는 이번 주 어떻게 들어갈 건지 진행할 건지. 저는 어차피 제가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열심히 다녔고 준비한 대로 내용 좀 제가 이게 추릴 건 추려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숨기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방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송에서 일단 다른 방송들은 그런 방송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뭐 숨겨놓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반 경주들에서는 오픈이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게 제가 눈치가 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봐서 애들이 이제 일부러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조여야죠. 자, 월말 경주입니다. 이번 주 잘 되면은 5월달 연휴가 웃으면서 기다릴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5월달 연휴는 역시 평일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토요 경마 1경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0m 고기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구도 박정희 위원. 네, 1번 엑설런트 퀸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입상 기회를 좀 맞은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고요. 직전 경주를 보면 이제 외곽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인기 4위권에서 선이 끊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7조가 제가 알기로 그 조교 이 인원들이 좀 바뀐 걸로 제가 재편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최근에 27조 마방 조교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엑설런트 퀸도 지난번 여세를 몰아서 상당히 열심히 조교를 했던 그런 마필이니만큼 1번마 엑설런트 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원. 네,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 클레오라는 마필입니다. 16주에서 이번 주 제가 박종희 의원 얘기할 때 앞에서 살짝 둘러봤는데 한 4마리 정도 출전을 해요. 지난번에 좀 사연이 있었던 마필도 출전하는데 가장 좀 기대하고 있다는 점 가장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이혜리 기수가 보여줬던 파이팅 분명히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지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마리 다 부대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사실은 고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말인데 빨리 입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이 골막 여파로 능력을 제대로 못 끌어내고 있으면서 이번에 또 문생 기수로 안장 유치한 게 3번 슈퍼플라이예요. 근데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1경주에 50점 하방에서 문생 기수 카드를 썼습니다. 둘 다 인기마예요.
잘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1경주에 3번 슈퍼플라이가 바람만 잡고 능력 발휘가 안 될 경우는 일요일 1경주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공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집이 호락호락한 집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현장하고 배당하고 이런 상태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당당한 여고라고 들어왔던 말이 참빛인데, 당당한 여고이 지난주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편성으로 본다면 얘도 우습게 볼 수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3회 배당 상황, 현장 상황까지 좀 잘 지켜보고 움직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000m 국 6동급 마필들 11도의 접전구도 성원현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기도 하고요. 성원현. 성원현이 준비하니까 박종혁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좀 충마에 대한 좀 확신을 좀 드릴게요. 이번 라운드 위너인데 얘는 뭐 다른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간에는 무조건 온다. 제가 이거는 뭐 강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송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조금 아껴주시고 개인 AR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개인 AR에서는 그렇게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오겠다. 웬만하면 부드럽게. 오겠다. 10번 샤커글로리입니다. 지난번 뛰었던 모습을 보니까 끈끈해요. 중반 이후에 끈끈한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10번 샤커글로리를 허찬이는 추천하겠고요. 성원이한테 바톤을 넘겨보죠. 네, 이번 이경주를요, 제가 내용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봤더니 딱 3마리가 남습니다. 그 3마리 가운데서 또 한 마리가 직전에 사연이 좀 있는 마필. 이번에도 그 사연을 안고 출전하기 때문에 그 마필까지도 조금 덜어낼 수 있겠다. 결국은 오전장 제가 이번 이경주를 한방막건으로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한방 들어가는 배당판은요, 한방 들어가는 승부는 배당판에 상관없이 우리가 충분히 때려먹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경주부터 제대로 한방 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주입니다. 성원현이 준비한 준메이 승부경. 자, 상경주로 갑니다. 1300,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고요. 성원현. 네, 저는 외곽에 있는 마필인데요. 9번 개척자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 이번 새벽 주교시에 드디어 마방가 등장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동안은 물론 준비는 열심히 해놨고 여러 가지 패턴 변화를 주면서 어떤 변화를 모색했는데 그다지 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게 제 느낌이었고, 이번에만큼은 좋아진 발걸음 그리고 마방의 내용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 저는 9번 개척자를 좀 중심에 좀 세우고 싶습니다. 네, 박준.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집 마피를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겠는데 3번 햇살 왕자인데요. 지난 3월 4일 날 제가 어게인 신화라는 이제 강축에 한 방 붙여가지고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렸던 말이 이 햇살 왕자고, 그 당시에 신지 기수가 조교를 담당했을 때 마필의 변화를 좀 강하게 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좀 노림수로 뒀었는데 지난번에도 잘 뛰었어요. 10번 게이트.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페로비치를 조교를 담당을 시켜놓고서는 마무리를 조교사가 했어요. 조교사가 마무리하는데 야, 이 말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4일날 입상 당시보다도 발놀림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조교를 거의 한 17, 8년 정도를 본 관점에서는 분명한 이제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좀 느꼈기 때문에 3번 햇살 왕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3경주는 배당판이 열리면 3번, 6번이 깜빡깜빡이면서 역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들어오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한번 드렸고 가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드립니다. 경마에서 절대 눈에 보이게 쉽게 주는 경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햇살 왕자는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면 뭐 페로비치까지 태워갖고 뭘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강국이지. 근데 6번 슈마는 좀 걱정돼요. 왜냐? 이 말이 굵은 말이 아니거든요. 마체가 430담화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김철우 기수가 쫙 베꼈어요. 능력을. 그런데 물론 송재철 기수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껍데기를 베낀 말에다가 부중이 늘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좀 잘 쓰시고 어느 정도 배당까지 팔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팔린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승식 활용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슈마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뭐. 슈마를. 슈마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지난번에도 참인군 지난주에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4경주 1000m 9고등급 마필드 11대 접전 구도고 이건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양쪽 위원들 얘기 한 마디씩 들어보죠. 자, 박정희 의원. 1번 태우의 날개인데 이 말이 이제 휴양 직후에 의외로 조금 부진했어요. 딜이 팔려주고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갔는데 의외로 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를 좀 되짚어 보면은 매직 로켓이라든가 매직아이 우리의 행복 그 다음에도 다 잘 뛰는 마필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휴양 직후에 이제 바로 경주에서 입상을 하기에 조금 상대가 좀 강했다 그런 생각도 좀 돌이켜서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소원이라는 마필의 외곽에서 7마신차 선행을 뭐 그냥 제압을 해갖고 나서면서 7마신차 이겼는데 마필이 좀 휴양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30점 아방답지 않게 강한 훈련을 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태우의 날개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원이요. 네, 저는 3번 금소한데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이 마필은 좀 감량 기수가 기승하면 훨씬 좀 재밌겠다라는 내용. 자, 이번에 7주에서 감량 기수를 세웠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도 지구력은 검증하긴 어렵겠지만 좋아진 경주 조건 그리고 이동화 기수의 최선에 대한 말물이라면 그래도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4경주는 손쉽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렵게 끝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손쉽게 끝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양쪽 위원들이 얘기한 이 마번으로 끝날 확률도 있어요. 줄서기 마번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된다면 이거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당에 터질 수 있는 마필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1번, 3번이 안 들어왔을 경우 바로 흡수해서 먹을 수 있는 고배당 막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데미지 없이 한번 고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4경주. 제가 준비한 준비인 승부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 5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이요. 네, 5번 매직 아이입니다. 지난번 승군전이 이제 예원K랑 같이 붙어서 1000m 거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1200인데 거리가 늘어나도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고 거기에 걸맞춰서 이번 새벽 조교시 페로비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하면서 라방에서도 굉장한 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번 매직 아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요. 블랙 슈가입니다. 오전 2승인데 능력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하고요. 2월 12일 날에도 휴양 직후였는데 바로 그 강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한데 이 말을 보면 이제 선행 능력도 상당히 좋지만은 선임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조제로 기수가 이번 주 상당히 좀 공을 들였고요. 이 마필 상태 좋기 때문에 6번 블랙슈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여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 8번 라온에이스의 감량 때문에 손실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일 매직 휴마한테 당했던 걸음이기 때문에 3착 승군에서 여기서 때리기는 좀 벅찬 상대들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좀 하시라. 제가 원래 사실은 이 추천말을 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자꾸 어떤 분들이 좀 안 되는 말들도 방송에서 좀 얘기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속내가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 주까지만 좀 불안한 말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추천말들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얘기 들은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만 불안한 말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죠. 저는. 예. 네, 저는 왜냐면 찍자들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찍자들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냐면 진짜 돈질할 때 헛돈질이 들어가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찍다가 한번 호되게 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갖고. 네, 4월 29일 토요경마 박정희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 6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를 보면은 일단 충마가 좀 불분명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박정희에게는 일단 충마에 대한 강력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고 특히 이번 경주에 그 인기마로 8일 마필 중에 좀 계륵 같은 마필이 있습니다. 착순권 정도가 최선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인기를 모을 텐데
하나 걷어냅니다. 하나 걷어낼 거고, 지금 보면은 조교 변화를 보인 말, 그리고 기승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변화를 보일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에 붙여서 배당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에 붙여서 3방 정도를 딱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중반장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중고 배당이 분명히 나와줍니다.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제가 좀 강하게 토요경마 중반장 강하게 한번 자신감 있게 붙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200, 곡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 자, 행운의 숫자 7 2개를 토요일날 뽑아봤습니다. 서울경마 7경주 메인 승부, 이은 제주경마 7경주 메인 승부, 7경주 2개, 럭키세븐 2개에서 행운의 막권들을 경마팬 여러분께 선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누가 봐도 인기 바로 팔릴 마필, 허찬지는 불안 요소를 정확히 읽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에 팔리는 말들, 인기 1, 2강 중에 한 놈이 들여져 나갑니다. 여기에 남들이 안 보는 거의 백판급의 배당마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중배당 기본 막권에 고배당까지 누림수를 얹어서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도 마찬가지고 제주 7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병에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경주가 이번 토요 경마의 메인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자, 확실히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서 인기마 도려내고 제대로 중배당 이상 중고배당까지 잡아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인가요? 네. 거리 1700m, 혼합 4등급 핸디캡 8두 단순 접전 구도입니다. 성원이요. 네, 저는 7번 스위트 록인데요. 사실 지난번이 승군전에 1300이라는 거리가 사실 검증 무대였다라는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기승했던 김혜선 기수나 역시 마방에서도 같은 생각이었었는데 무난히 소화해냈다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이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이 가지고 있고 지난번이 한 50% 완성된 모습이라면 자, 이번에는 승군전에 혼합경주 1700이지만 지난번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 한 7, 80%를 보고 있는 마방과 등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주영입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인가 드림러너라는 말, 이혁 기수가 탄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추천을 드리면서 세 번 연속이다, 약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들어왔는데 그런 말이 여기 하나 또 있네요. 4번 사련이 윈인데 글쎄 뭐 저 혼자만 약 오른 건지 진짜 약 오른 내용인지 아니면 제가 혼자 약 오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4번 사련이 윈은 제가 이게 지난번에 이제 조교 상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뛸 말이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가 좀 강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사련이 윈도 그에 못지않은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번 동촌 꿈나무입니다. 내가 거리 적성을 길게 보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상대들의 전력을 놓고 볼 때 그다음에 또 출전마들, 상대마들이 거리 경험이 좀 부족한 점을 밀어볼 때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수영 조교를 상당히 좀 많이 보강하고 나오는 걸로 볼 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훈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성훈이 준비한 매일 승부처는 바로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가요 1700m 국산마 4등급 총 8마리가 출전하는데 출전 두수는 단촐한 8마리지만 상당한 난타전 양상입니다. 자, 여기 출전한 마필들의 명명을 좀 살펴보시면요 성훈과 함께 하시면서 한구라를 했던 마필들이 대거 몰려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노리고 싶은 마필. 하지만 배당 자체는 괜찮게 내주고 있는 노림수가 되는데 이 마필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때렸을 때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먹었다면 이번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겠다는 판단. 자, 분명히 배당판이 혼전 양상이에요. 그 가운데 믿고 때릴 충마가 있다면 이건 분명히 배팅 들어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성원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구경주 성원의 메인 승부처는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만약에 응원이 제대로 된다면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우리는 함구라를 바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매인승부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10경주로 합니다. 17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박종희. 10번마 대일 신화입니다. 이 말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영철 기수가 참 옛날 같지 않다는 게 이 말을 좀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3주에서는 이 말을 지금 신영철 기수한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조교를 시키면서. 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대일 신화는 분명히 지금 혼합 3등급은 무조건이라고 하지 말라고는요. 그건 괜찮아요. 배팅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벗어날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일 신화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왜냐면 이 방송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방송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박종혁 전문위원이 하는 ARS를 한다 그러면 그 특정인들, 박종혁 위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분들하고의 그런 소통이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곳에서는 말을 좀 아껴달라는 얘기예요. 자, 성원이. 예,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스피릿 오브 한센인데요. 자, 이 마필은 과거에 그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때 문세영 기수가 호불호를 맞췄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가 1700인데 이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했고, 그리고 이 마필에 대한 특성을 문세영 기수가 잘 알고 기승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1번 게이트인데 기본 능력 그리고 마필이 가는 대로 좀 밀어주면서 문세영 기수가 동료를 한다면 1700이지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배당마 한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위원들이 괜찮은 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고배당마 한두를 전 얘기하겠습니다. 9번 우승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인기 꼴찌였어요. 그런데 늦바라고 바닥에서 이렇게 쑥 올라와서 이제 보여준 것 때문에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원래 기본기가 있단 말입니다. 사전 전에 그 당시에도 이제 4코너에서 균형까지 이르면서 거의 말이 뭐 낙마할 뻔할 정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던 그때 전력이고요. 그 전에 또 입상까지 왔던 전력인데 이 공백을 갖고 나오면서 말 컨디션을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훈련을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배당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줬던 모습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바닥권에서 물론 심한 배를 하다가 이 정도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그 전에 갖고 있던 내력 이런 걸 볼 때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냐. 제가 좀 빠르게 봤다면 차후 시기까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라스 11경주합니다. 14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원이요. 네, 저는 5번 천지가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3등급 2번의 우승 그리고 이번에 승군전인데요. 자, 마필의 발걸음을 봤더니 이제는 완벽하게 각질 변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 승군전이지만 조건 좋아진 만큼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준희. 제가 추천마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개적으로 10번 샤이닝가이라는 마필을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요. 허찬진 의원님이 가끔 작전마라는 표현을 쓰세요. 작전마는 그 마방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샤이닝가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복귀적으로 봤어요. 그냥 입상 가능마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의 어떤 그 입상 패턴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입상 가능마 정도로만 볼게요. 여기 알겠습니다. 대통령 토론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을 보면은 입상할 때는 굉장히 쉽게 입상을 합니다. 근데 또 입상을 안 할 때 보면 어렵게 입상을 안 해요. 이 말이. 그래서 뒤에서 늦게 올라온다든가. 그래서 입상할 때 보면 그냥 앞에 가서 선입으로 굉장히 쉽게 이깁니다. 11월 달에도 이제 7마신차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말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복귀를 잘 하시니까. 샤이닝가이가 이번에 지금 뭐 예상치들에 보면은 이제 표시가 굳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발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걸 제가 목격을 했고 샤이닝가이는 분명히 더 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물어보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냥. 2번 경주는 인기 2, 3위였습니다. 그래서 승부제 좀
결여된 거로 보여져요. 근데 그 전에 11월 5일 날은 인기가 4위였어요. 그러니까 2, 3위보다는 좀 덜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홀랑 갖다 때린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할게요. 자, 12번 로열 빅토리입니다. 연습주행 받고 나오는데 이 거리가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거리가 짧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경주가 어떤 놈 한 놈이 도주로 나가버립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서 개 흐름 때문에 레이스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따라가다가 취입 타이밍 잡아올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에요. 그래서 연습주행 받고 있는 12번 로열 빅토리를 그래도 거리가 줄었어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4월 29일 토요일 월말 경주인데 해볼만 하네요. 사실 먹을 것도 있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월말입니다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일요 경마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연결됐습니다. 신사고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우선 서울은 날씨가 좋은데 제주는 어때요? 예, 제주도도 지금 지난주 경마일에도 좋았고요. 이번 주에도 주중에 수요일에 좀 비가 내리면서 새벽 조교가 좀 정상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시 또 오늘 또 내일부터 또 계속 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경마일에도 또 맑고 좋은 날씨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근간의 제주 경마를 보면은 그 인기 마필들이 뭐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안 가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네. 뭐 최근에 약간 좀 뭐 심판에서도 또 나름도 그래도 좀 많이 좀 신경 써서 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라든가 이런 좀 주로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강한 바람이라든가 또 비가 불면서 이렇게 또 핸디가 높은 말들은 또 그런 또 불안한 그 환경에서 약간 좀 변수가 있는 좀 이런 환경에서 약간 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또 아주 맑은 날씨에서 또 인기 말들이 또 능력 말들이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 우리가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분석을 통해서 또 풀어낼 수 있는 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능력도 풀고 정계로 풀고 의지로 풀어야 되는데 공부 그냥 제주경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길이니까 빼고 그냥 대충 좀 덜 팔리는 말도 불러서 맞히는 그런 적중들이 나와서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능력마, 인기마의 기승한 기수들이 전력을 다해줘야 능력껏 좀 정계적으로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기수들 또 복귀하면서 열심히 또 타주기 때문에 파이팅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그걸 좀 기대를 좀 하겠고 라면은 다음 주에 얘기하죠. 아직 한 주 남았죠? 네네, 매주 첫 번째 경마 주간이 끝난 다음에 하니까요. 예. 다음 주에 5월 첫째 주간이 끝난 다음에 그때 보내는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또 그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본격적으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종 구도가 되어 있고요. 신사고위원 추천마 먼저 한마디 해보죠. 예, 사범아 신의 보물입니다. 지난번도 이 말을 방송에 추천을 했는데 항상 이 말을 보면 마지막에 약간 좀 근성이 부족해요. 지난번도 또 그런 모습을 약점을 드러내면서 좀 부진한 경주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용 기수라면 이재용 기수가 또 말의 순발력을 끌어내는 또 이런 기승들은 좋고요. 신의 보물이 전에 보면 선임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빠른 말들이 한두 마리 빼고는 뭐 뚜렷하게 그렇게 좀 주행 습성이 있는 말들이 없다 보니까 신의 보물이 한 선입에서 승부를 던질 수 있는 또 그런 편성을 보고 싶고요. 여전히 훈련과 상태는 이번에도 뭐 김태준 조교사가 직접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나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약간 안으로 기대니까 그걸 이제 빼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깨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들던 말이에요. 신사고위원은 신의 보물을 추천했고요. 제 추천만은 배당이 나올 마필입니다. 3번 칠성대로가 되겠습니다. 3월 11일 경주 때 후미권에 있다가 무지막지한 탄력을 보이면서 날라왔던 놈인데 그 다음에 3월 25일 날 인기마로 팔리니까 완전 또 잠수. 또 직전 4월 7일 날 경주 때도 역시
선입에서 후미권까지 늘어지면서 역시 탐색.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승부를 안 하려고 아예 400m에 나갔기 때문에 뭐 올라올 일이 없는 거죠. 단거리에서. 수수는 이제 잠수함으로 바다 물밑까지 들어갈 만큼 들어갔습니다. 이젠 숨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때부터는 특별히 주의하고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칠성대로를 복귀상 요주의 마필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한 마리만 더 추천해보죠. 예, 일본에 있는 한라전설인데요. 이 말은 뭐 한 번 뛰고 나면 좀 앞이 받치는, 좀 어깨가 안 좋은 그런 또 운동기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뛰고 나서도 뭐 여지없이 또 진료를 받았고, 근데 최근에 이 말이 약간 뛰는 이유가 훈련을 이렇게 길게 타면서 앞이 이렇게 받치는 걸음을 좀 풀어주는 또 그런 훈련이 잘 되고 있고요. 말이 무겁던 말이기 때문에 좀 길게 타면서 체중 감량까지 최근에 약간 좀 이런 좋은 페이스로 좀 체중도 감량되면서 말이 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게이트 조건도 좋고 김진호 기수 승부가 되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주 여기까지 추천말을 설명해드리겠고요. 자, 이경주로 합니다. 400m 4세 이하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제 추천만은 김용석 기수가 기사한 4번 무한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800m 하는데 상당히 초반 중반에 무리한 전개를 이끌고 나갔고 마지막에 한 발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3차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뭐 지난번 같이 뛰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400m로 줄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만큼만 편안하게 타준다면 입상순위 1순위로 보고 있어요. 4번 무한명장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신사골. 여기 뭐 400을 안 뛰어본 말들이 있고 신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로운 편성인데요. 5번 말 인자요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9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한 번도 400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는 말인데 기본 스피드를 봤을 때 뭐 400m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말도 보면 좀 한동안 상태가 안 좋아서 능력 발휘가 안 되다가 최근에 약간의 호전세를 보이는 좀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또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00이 더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행검사 모습을 보니까 이번 해운목도 발전 기대치가 있는 그런 떡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 컨디션 설명 좀 해줄까요? 훈련을 역으로만 탑니다. 역방향 속보만 타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구보라든가 또 이런 주행을 제가 잘 못 봤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떠한 능력을 보일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지수인데 사실은 신마들이 400에 나오는 경주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신마들은 한두 번 뛰어봐야 또 이런 부분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말의 혈통이 이 모마가 신천비행입니다. 신천비행은 경주마 때 5번을 뛰어서 4번 우승을 하고 2등 1번을 해서 빠르게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약간 좀 많이 성질이 까다롭고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조기에 지금 임신을 시킨 그런 케이스인데 모마의 능력도 괜찮았던 그런 말이고 기본적인 체형도 워낙 큰 말이다 보니까 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400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마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주 여기까지 추천을 하겠고요. 3경주로 갑니다. 12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3번 전도 유망이 되겠고요. 1000m를 뛰다가 1200을 왔는데 중반 이후에 중속도 좋고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선입가담하면서 버텨내는 끝걸음도 괜찮고 그래서 1200을 오히려 1000보다는 1200이 더 어울리는 그런 듯한 스타일의 주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전도유망을 저는 추천바로 내도록 하겠고요. 신사고요. 6번만 제주타운입니다. 지난번도 또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최근에 제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11km가 불고 나오면서 현장에서 말을 보면서 이제 좀 말이 좀 제대로 체격도 많이 불었고 좀 말이 튼튼해졌구나 하는 또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실제 경주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순발력도 많이 빨라진 모습에 역시나 또 종반에 아주 탄력적인 주행. 지금 900을 뛰면서 1200을 바로 오는 그런 템포다 보니까 이게 좀 판단이 어렵긴 한데 지난번에 봤던 그 말의 완성도라면 또 이번에 말은 더욱더 좋더라고요. 훈련 때도. 6번만 제주타운. 충분히 좀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예. 역시 900에서 1200 나온 말이 또 한 마리 있어요. 4번 우승신호. 얘는 어땠나요? 이 말은 전에도 보면 좀 뛰고 나면 약간 좀 운동기성 질환 때문에 좀 파행기가 보이는 그런 걸음이에요. 이번에도 직접
역전 경주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팔기가 있던 걸음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우승을 했던 겁니다. 좀 그러는데 경주 후에 역시 진료를 받았고요. 이번에 훈련 때를 보면 지난번 약간 좀 그 파양의 여파가 있었는지 이번엔 또 훈련이 좀 약합니다. 훈련도 약하고 그냥 속보 위주로 차분하게 타주는 그런 걸음이라서 좀 늘어난 거리에 대비한 훈련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상경주 여기까지 설명을 하실게요. 자, 4경주 800m 3세 이상 10대 접전 구도고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매번 거의 5경주를 잡아왔었는데 오늘은 4경주의 메인 승부를 잡습니다. 자, 4경주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신사고 위원. 예, 4경주는 좀 약간 좀 중위권에 중하위권 좀 부진마, 또 기복마 위주의 편성입니다.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액면상 좀 인기마필 구도가 보이는 그런 편성인데요. 또 이 안에서 인기만 3마리 정도 보이겠고, 여기에 도전할 말이 1마리 정도 있는데, 일단 뭐 복병권 도전말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뭐 삼복승 활용이라든가, 또 이런 배팅 활용 노려볼 수 있겠고, 인기마 안에서도 뭐 충마 선정과 또 뭐 주력의 결정, 이런 좀 비중만 잘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아서 이 4경주 좀 추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4경주. 신사고 의원이 뭐 인기마입니다만 인기마는 정리를 좀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중배당 막권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주 4경주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같이들 동참하시고 승리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거리 900m고요.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황희명성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출주 주기인데요. 일단 지난번 모습을 보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상당히 힘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힘소모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텨댔다. 그 버텨댄데 점수를 좀 높게 주는 거예요.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번 황희명성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사고요. 좀 상당히 좀 어렵고 좀 까다로운 편성이에요. 지금 이 경주가 900m 경주다 보니까 900m 다들 대부분의 말들이 지금 선입 기질에 비심이 없는 또 이런 스타일의 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도 좀 복병권 말 하나 좀 보고 싶은 말이 이 5번만 청마시대가 있습니다. 청마시대는 그 전에 경주를 보면 좀 서행이나 선입 쪽에서 말이 좀 지구력이 부족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좀 한 단계 위의 레벨 원동이 틸게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비인기마였는데요. 거기에 약간 좀 상위 레벨 경기에 출전을 해서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왔습니다. 물론 800m 경주였지만 의외의 끝걸음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오늘은 또 빠른 말들이 많은 가운데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차분한 좀 후미권 전개 이외에 지금 추입으로 한번 좀 습성을 바꿔서 한번 타본다면 청마시대가 최근에 훈련 때 보면 말이 좀 주행을 거부하는 그런 기질이 많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5번 청마시대 좀 복병권 말이지만 좀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한 마리만 더 추천해 볼까요? 다들 좀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말들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 일단 휴양말이 지금 4번만 300선장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한 달 반가량 지금 휴양 갔다 온 말이에요. 휴양 갔다 왔지만 뭐 이번에 걸음과 컨디션 나쁘지 않았고 이 말에 보면 전에는 좀 체격이 왜소한 말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렇게 휴양 갔다 와서 좀 마찰을 좀 더 불리고 온다면 좀 더 나은 능력. 이 말이 보면 직선에서 아주 열심히 뛰는 또 그런 습성이 좋은 말이고요. 또 그리고 모마, 항백여장이라는 이 모마의 능력을 제가 상당히 좀 좋게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이 4번만 300선장 휴양 말이지만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경주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고요. 자, 6경주입니다. 900m고 3세 이상 마필들 핸디캡으로 12두가 뛰는데요. 또 7경주가 제 메인 승부예요. 7경주가 뭐 특별경주인데 성산일출 특별경주인데 그거를 제가 노리는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신사위원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7경주 메인을 들어가는 관계로 이번 6경주 설명을 마치고 신사위원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위원. 네네. 자, 6경주 추천마 먼저 한 마리 내보죠. 1번은 날개입니다. 어제 좀 박성광 기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박성광 기수가 보니까 이번 주에 정말 또 인기만에 많이 기승을 합니다. 날개는 그 전에도 한번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선입 특성으로 비인기 때 입상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난번 경주를 보더라도 사실 지난번에는 좀 어렵다고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그때도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약간 좀 이런 훈련과 상태가 많이 올라왔던 또 그런 내용을 보여준 결과였고요. 다시 한번 또 1번 게이트에서 여기 빠른 말들이 보면 뭐 1번, 뭐 4번, 5번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번 선입에서 승부가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직전보다 부중이 좀 늘었습니다만 어차피 그 부중을 소화했던 마필입니다. 당대 일마가 되겠고요. 날계란 마필하고 3월 30일 날 또 같이 뛰었던 전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은 역시 선입권에 가당하면서 날계란 같이 들어올 때도 상당히 초반, 중반, 종반까지 계속해서 밀어댔던 전개 속에서도 버텨댔던 모습이기 때문에 곽영남 기수가 승부를 계속 걸어줄 거라고 판단해서 당대 일마를 추천하겠고요. 한 마리만 더 추천해보죠. 6번마 세홍지마인데요. 이 말이 제가 지난번에 휴양 이후에 지금 6조로 옮긴 다음에 6조 마방에 옮겨서 지금 나온 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체랑 이런 현장 컨디션을 보더라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지난번도 이 말이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뭐 확실하게 뭐 예전에 아주 베스트의 능력을 발휘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보면 직선에서 많이 안 뛰려고 하는 또 그런 습성이 많이 또 보완된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제 좀 많이 훈련과 상태가 점점 올라오는 점점 뭐 이제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의 훈련 모습이기 때문에 6번만 세홍지만 물론 전보다 편성이 세졌습니다만 휴양 이후에 지금 오름세의 컨디션 또 이런 흐름을 좀 좋게 보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지금 7경주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 가겠고 금요일 경마가 아직 시작 전인데 좋은 날씨 또 그다음에 파이팅하는 기수들의 힘입어 신사고위원회 실력이 플러스 된다면 아마 이번 주 좋은 결과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수고했어요. 네네. 남은 얘기는 다음 주에 하자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7경주 메인 승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거리 900m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 자, 이번 경기는 특별 경주예요. 성산 170 특별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내놓으라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놓으라 하는 말들이 거의 이제 3세 마필들 중에서도 마방 기둥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특별 경주를 대비해서 덜 간 놈들, 안 간 놈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말, 이 세 가지 조합으로 공략을 합니다. 덜 간 놈, 안 간 놈,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놈. 이 3두로 이 제주 경주를, 메인 승부를 제대로 한탕을 찍어낼게요. 이 경주를 대비해서 덜 가고 안 간 놈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주하고 상관없이 능력 있는 말, 한두를 포함시키면은 딱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3두 아축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7경주에 이은 제주 7경주로 메인의 럭키 세븐 2경주를 경마팬 여러분께 행운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